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2일 날 봤던 ITQ 한글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B형 문제부터는 칼라 프린터가 아니라 흑백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지는 칼라 프린터가 아닌 흑백이라고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용지 설정이죠. 그래서 용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눌러주셔야 돼요? F7입니다. 그죠? 요 F7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죠? F7을 눌러서 용지 설정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변경을 해주실 때는 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이 다 10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요 왼쪽과 오른쪽은 얼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11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또 시험장에 갔을 때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좀 다르게 환경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보기라고 나와 있는 이 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요 문단보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지금 제 거는 문단보호가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요 모양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선택을 해주니까 요 모양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문단보호랑 그림이랑 요 교정보호는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쪽윤각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여기에 있는 머리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왼쪽 여백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쪽윤각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머리말을 집어넣거나 쪽번호를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쪽윤각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요즘에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쪽에 나와 있는 요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저는 지금 폭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뭐 125%, 뭐 150%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을 눌러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돋보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학대 축소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을 저는 좀 화면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폭맞춤을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을 했던 요 크기로 배열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125로 하든가 155로 하든가 그리고 요쪽 모양은 요 한쪽으로 해주세요. 한쪽으로. 너무 여기를 축소를 해놓게 되면은 모니터 화면이 뭐 큰 시험장에서는 여기 있는 요 배열이 너무 작아지면은 우리가 한 장, 두 장, 세 장을 만들었을 때 하나면이 두 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를 뭘로 선택을 해 놓으신다? 한쪽으로 해놔 주신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150에 요 한쪽으로 해주시거나 125에 한쪽으로 하시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파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어디에서 여기 문서에 있는 어디 폴더로 들어가야 돼요? ITQ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항목 0점 처리가 됩니다 라고 나와오면서 여기 페이지 구분하라고 나와 있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나오는데 요 1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1번에 있는 문제번호 표시 1번과 2번을 해주셔야 되고 2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2 그래서 문제번호 표시를 해서 3, 4번을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를 구분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다가 몰아서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기능평가 1번에 있는 요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스타일을 해 주실 때는 여기 보면 1, 2, 3이라고 나와 있는 요거를
어떤 거, 요 내용을 입력을 한 거, 요 영문과 한글을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요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다가 1점 하고 엔터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문제 번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나는 타자 속도가 느려서 1번을 안 하고 바로 2번을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점 하시고 엔터를 여러 번 한 5번 정도 눌러놓고 2점 하신 다음에 밑에 2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에서 요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을 쭉 입력을 하고 엔터를 여기에서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스타일 조건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영문을 중간에 입력을 할 때 엔터를 누르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요 영문이 끝나는 부분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고 한글을 쭉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 내용을 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F6이에요. 그죠? 요 F6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F6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뭐예요? 요 더하기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다 스타일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A, P, P, R, E, N, T, I, C, E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오타가 있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 밑에 보면 문단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문단 모양은 이곳에 있는 문단 모양에서 수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는 첫 줄 뭐예요? 들여쓰기. 요 첫 줄 들여쓰기는 얼마로 바꿔준다? 15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단 아래는 여기 나와 있죠. 문단 아래는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얼마?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글자 모양은 어디에서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글꼴의 종류가 한글 글꼴과 영문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한글 글꼴과 영문 글꼴을 바꾸기 전에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10이다. 요 장평은 얼마다? 105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자가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평과 자간을 변경을 해주시고 여기 언어에 있는 이 부분을 뭘로 바꿔요? 한글. 이 언어에 있는 요거를 한글로 바꿔주신 다음에 무슨 채로 바꿔주시냐면 이렇게 궁서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언어를 뭐로 바꿔주시냐면 영문으로. 이 언어를 뭐로 바꿔요? 영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영문의 글꼴은 뭐로 바꿔주신다? 도둠으로 변경을 해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나서 설정. 그리고 다시 뭐를 눌러요? 이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여기에 입력한 이 내용 부분이 여기 지정한 스타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끝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입력을 할 때 대문자, 소문자까지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되셨으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항상 이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하실 때는 하나 문제가 끝날 때마다 꼭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면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여기서 엔터를 눌렀으면은 여기 위에서 지정한 스타일이 계속해서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뭘로 나와야 되냐면 바탕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지금 눌러주시고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탕글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좀 여러 번, 뭐 4번, 5번 정도 눌러서 1번 스타일과 아래에 있는 표와 차트가 구분이 되게끔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장 버튼 눌러주고 나면은 이제 2번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다 문제 번호를 2점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좀 빈칸을 좀 몇 줄 좀 넣어서 어떻게 해요? 좀 구분을 좀 지어 놔주시고 그 다음 2번 번호를 꼭 써주시면 되고요. 1번과 2번 옆에는 뭔가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에
6칸에 5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입력에 가면 요 표 보이죠? 여기 눌러주셔서 줄은 5줄, 칸이 6칸이 되는 겁니다. 둘, 넷, 6칸 맞죠? 그리고 여기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요 왼쪽과 오른쪽의 끝이 표가 딱 맞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줄 개수는 5줄, 칸은 몇 칸으로 해주시면 돼요? 6칸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표 안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제가 많은 양의 표를 범위를 지정을 할 때 마우스로 드래그하니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는 우리 어떤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F5예요. 이 F5를 몇 번 눌러주시면 된다? 3번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아무데나 놓으시고요. F5를 3번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나면은 아래로 크기가 너무 높이가 너무 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몇 번을 눌러주시냐면 2번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1번, 2번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높이가 조금 늘려져서 보기에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가서 요 표 조건에 있는 대로 우리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맨 나중에 쓰고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여기 1, 2번에 있는 표 전체의 글꼴을 여기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표와 요 캡션의 글꼴이 전부 다 뭐예요? 굴림의 10. 그리고 정렬이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굴림으로 바꿔요. 모든 글꼴 눌러주시고 요 부분을 위로 찍 올려주시게 되면은 쭉 올려주시게 되면 굴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0. 일단 정렬은 가운데로 바꿔요. 그러면 요 문다음 보호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칸부터 요 끝까지가 다 숫자예요. 그죠? 여기 합계가 아직 계산이 안 됐지만 합계를 계산을 해도 계산한 결과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범위를 따로 지정을 하셔서 무슨 정렬을 해야 돼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번을 여기 문제에 보면은 1번, 2번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요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넣지는 않았지만 요 캡션을 넣으라고 하는 거는 4번에 나와요. 여기 캡션 기능 사용할 거라고 나와 있지만 1번에 캡션의 글꼴을 바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표 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캡션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표에 커서를 놓고 표 아무데나 커서를 놓고 요쪽에 가면은 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표 레이아웃에 가시면 이쪽에 캡션이 보여요. 그죠? 얘가 1번, 얘가 2번이다. 얘를 눌러주셔서 어느 쪽? 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굴림의 10이라고 먼저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용을 먼저 이렇게 써주세요. 일체형, 도제 합격, 참여, 학생 현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명이다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서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이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오른쪽 정렬은 잘 하시는데 이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는 거를 까먹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꼭 글씨체를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셀 배경 면색을 노랑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죠. 면색을 뭐로 바꿔라? 노랑으로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컬러로 안 되어 있어도 흑백 시험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 아랫줄은 좀 하얗게 보이고 요 끝에는 또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여기는 색깔이 좀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 부분만 맨 마지막 하나고 맨 마지막 줄을 제외한 부분을 뭘로 바꿔줘라? 이렇게 색깔을 면색을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C를 눌러서 요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C예요. C. 컬러 C. 요 C를 눌러주셔서
여기는 요 색을 면색을 뭐로 바꿔주셔야 된다? 요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한 빈칸에 합계 구하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문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고 캡션은 이미 했죠. 그래서 선 모양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 모양을 지금 보시면은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F5를 3번을 눌러주시고 우리가 선을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L이에요. L. 요거 L. 색깔 바꿔주는 건 C.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바꿔주는 건 L. 그쵸? 요 C하고 L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L을 눌러주셔서 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 실선의 어느 쪽? 바깥쪽입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줄을 범위를 또 지정을 하셔서 왜 여기가 이중 실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테두리의 종류를 여기 이중 실선으로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또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을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L을 눌러주셔서 요 테두리의 종류를 요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어느 쪽이에요? 여기에요. 그죠? 이쪽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칸은 X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L이에요. L을 눌러주셔서 여기 대각선 요 대각선 탭으로 들어가 주셔서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쓰실 때는 구분 쓰시고 탭을 눌러줘요. 그럼 옆의 칸으로 이동이 되니까 입력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에 보면은 여기 쉼표가 있잖아요. 8000 요 547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쉼표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내용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셨으면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리점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요 합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안 했던 요 합계 빈칸에 합계 구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 여기 보면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오죠? 블록 계산식에 들어가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블록 합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계가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50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지역별, 여기 지역이라는 거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년, 22년, 23년에 값만 이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입력에 가면 요 입력에 가면은 요 차트가 있어요. 차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묶은 세로 막대형 중에서 어떤 거요? 묶은 세로 막대형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 차트가요, 여러분들 표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 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쪽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어디에 들어가서 차트 서식을 눌러주세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나면 이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체크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늘릴 때는 위에 있는 어떤 거, 표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 차트를 결과를 봤을 때 이 차트 제목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범례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 옆에 요 제목을 써야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눈금선이 없어졌죠. 이 부분들이 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나오게 할 건데 여기 있는 요 차트 요 디자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차트 구성 추가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서 구성축에 들어가서 어떤 거 축 제목에 세로축은 나오게 하고 들어갔죠. 다시 구성축에 들어가서 눈금선은 없는 거기 때문에 요 기본축 가로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빼주시면 요게 빠져요.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목 요 3번 문제를 풀 건데요. 요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다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산하 일체형 맞죠? 일체형 도제 합격 오타가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참여 학생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뭐냐 하면 여기 언어별 글꼴 설정을 바꿀 때는 바꾸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라. 얘가 이렇게 한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한이 아닌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하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얘가 하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글꼴을 변경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릭했을 때 누구로 요 마이크로 한국어 마이크로 입력기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바뀌어 있죠. 그럼 도둠으로 요걸 눌러서 디귿을 눌러주면 이렇게 도둠이 바로 떠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다 바꿔준다. 그 다음에 어떤 거 진하게 크게 얼마 12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겠죠. 여기 속성 바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속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차트 제목 속성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들어가서 채우기는 여기 하얀색 요죠, 하얀. 그 다음 선은 테두리 검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그림자 있죠. 요 그림자에 들어가서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 첫 번째 거를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은 도둠의 보통의 10으로 바꿔야 되고 축 제목과 여기 범례는 출력 결과대로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얘가 제목이잖아요.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여기는 축 제목, 여기 세로축, 가로축, 그 다음에 범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시험지에다가 1, 2, 3, 4라고 표기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빠뜨리지 않고 한다. 대부분 1번하고 4번만 하시고 2번과 3번의 글꼴을 안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에 있는 가로축과 세로축에 있는 부분도 글꼴을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축 제목부터 글꼴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다 제목을 써주셔야 됩니다. 단위 띄어쓰기도 잘 보시고 명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이 글꼴은 여기 한글 글꼴, 영어 글꼴 다 바꿔야 돼요. 여기도 눌러서 디귿 도둠, 여기도 눌러서 디귿 도둠으로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 속성은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보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는 10입니다.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고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방향이에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요 글상자의 방향을 어디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도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둠으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돼요. 여기도 도둠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 눌러주면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최대값이 10,000원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최소값이 0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눌러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에 디귿 도둠 여기도 도둠으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범례 요 범례도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도둠 그 다음에 영어 글꼴도 뭐로 바꿔준다?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신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범례가 선이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범례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그리기 요 부분에 요 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 그리기 눌러서 이 선을 무슨 색깔로 검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해주시게 되면 요 차트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비나면을 클릭해 놓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래 있던 파일에 덮어서 저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갈 때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세요.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3번이죠. 문제 번호를 써주셔야 돼요. 기능평가 2 3번에 있는 수식입니다. 3점 엔터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잠깐 띄어쓰기 하신 다음에 요거 따로 해주시고 요거 따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다 클릭을 일자 옆에다가 여기 띄어쓰기 한 곳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입력에 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수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 분수가 나왔네요. 분수 1. 우리가 요 수식에서 이동을 할 때는 탭키를 눌러서 이동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영문, 소문자, 대문자, 위첨자, 아래첨자 구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탭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또 탭는 들어가죠. 그 다음 루트 눌러주시고 n인데 위첨자가 들어가 있죠? 위첨자는 여기 있다. 요게 위첨자, 요게 아래첨자라는 거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탭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온 거고요. 아직 루트 안에 커서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때 탭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는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고 는을 눌러주면 이렇게 루트 안에 는이 들어간 거잖아요. 요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컷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루트 다시 루트를 먼저 들어가야 되죠. 분수가 아니라 여기 루트 안에 분수가 있는 거잖아요. 루트를 먼저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분수다. 그러면 3, K, T가 대문자예요. 여러분들. T 대문자로 적어야 되고 탭 눌러서 M을 써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 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띄어쓰기 좀 해주시고요. 가로 연 다음에 이 한 칸 띄워주시고 다시 수식에 들어가 주셔서 소문자 M 아래 첨자에 뭐예요? 탭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빼기 M 또 뭐예요? 아래 첨자에 1이 나와 있네요. 탭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는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돼요? 분수 5 탭 눌러서 다시 빠져나와 주신 다음에 영어 에로 G 이 로그에 있는 에로 G는 그대로 그냥 스펠링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분수 들어가 주신 다음에 H에 아래 첨자에 1이다. 그리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고 다시 H 아래 첨자에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탭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왔고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도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눌러주시고 4점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을 좀 해주실 건데 이 도형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2번에 있는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틀리는 부분의 요소예요. 여기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동일한 색깔에 들어가 있는 도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셔야 되고 우리가 또 요거를 만들 때는 기본 1번 그 다음에 선 채우기 요 순서대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 선에서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 둥근 직사각형이냐 아니면은 반원이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거는 이제 반원이잖아요. 요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둥근 모양이고. 그래서 만드실 때는 맨 바닥에 있는 걸 먼저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사이즈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색상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바꿔주시면 되지만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서로 다르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대충 그려요. 그리고 더블 클릭. 아까 제가 말했던 기본 여기 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채우기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 1번에 지금 어떤 거 해야 돼요? 130에 그다음 얼마예요? 140. 요 크게 고정을 하는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에 들어가서 요거 둥근 모양이죠. 끝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다른 걸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위치를
바닥에 있는 도형의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4라고 하는 요 번호보다 약간 내려오고 좀 떨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 맨 위에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글상자는 요게 글상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글상자예요? 요 부분이 글상자예요. 그죠? 얘를 선택을 해서 대강 그려주세요. 그리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격자자 모양이 나오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더블 클릭 하셔서 기본, 항상 순서 어떻게 된다? 기본 선 채우기다 라고 하는 거. 기본에 가셔서 100에 17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해 주시면 되고, 선에 들어가서 반드시 얘는 뭐를 해야 돼요? 반원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는 이게 반원을 바꿔라 라는 말은 없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반원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는 여기 색깔을 알려줬어요. 면색을 무슨 색깔로 바꿔줘라? 빨강이다. 그래서 여기는 면색을 요 빨강으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글꼴을 뭐로 바꿔줘라? 궁서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글꼴을 궁서, 크기는 얼마다? 22다. 그리고 글자 색깔이 하얀색으로 하래요. 글자 색깔. 궁서, 크기, 속성이 요 글자 색깔 흰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 요거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커서가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 위치를 잘 봐주신 다음에 다른 데 클릭했다가 요 안쪽에 클릭해야 커서가 반짝반짝 거립니다. 이럴 때 도제 학교의 장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어떤 거부터? 요 바닥에 있는 요 사각형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사각형을 눌러 주셔서 대강 옆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더블 클릭해요. 120에 50. 요 기본에 들어가서 120에 50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해 주신 다음에 이 선은 직각이에요. 그죠? 놔두시면 되고, 채우기는 중복되지 않은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옮기면 되겠죠. 요 옮길 때 여기 선이 이렇게 좀 닿어. 그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닿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위치를 약간씩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여기는 글맵시. 요 글맵시 나오죠. 그래서 글맵시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커서가 글상자 안에 있거나 그러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비나면을 한번 클릭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입력에 가서 여기는 요 글맵시 가나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도제 학교라고 적어주시고, 요 글맵시에 관련된 건 갈매기형 수장이래요. 요거는 어떤 거다? 갈매기형 수장이다. 요거죠. 갈매기형 수장. 그 다음 글씨체는 도둠이래요. 글씨체는 뭐다? 도둠으로 바꿔주시면은 도둠체가 아니라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요 설정을 누르면 요 글맵시가 요쪽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반만 걸치니까 맨 바닥에 깔려 있어서 도제학교가 위로 안 올라와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기본의 크기를 40에 40으로 바꾸라고 했죠. 얘를 40에 40에 크기 고정해 주시고,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요거 맨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요 부분을 눌러주셔야 된다. 맨 앞으로 빼야 된다라는 거 요거 눌러주셔야 되고, 지금 다행히 요 글메시의 색깔이 파랑인데 요게 파랑이 아닌 다른 색깔로 바꾸라고 했다라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채우기에 들어가서 도형의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글맵시의 색깔도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잘 옮겨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놔 주시면 돼요. 모양이나 위치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요 그림은 지금 로고 몇 번? 3번에 문서에 포함을 하라 그랬고, 회색조로 바꾸라고 했고, 뭔가 이렇게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삽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나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입력에 가서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요 문서죠. 요 문서에 어디로? ITQ 폴더에 들어가서 픽처. 그림, 로고 몇 번? 요 3번이에요. 로고 3번이고요. 문서에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대강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요 그림이 들어가는 것도 바닥으로 좀 깔려 있어요. 맨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어디로 와야 돼? 맨 앞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블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기본에 가서 크기가 50에 35다. 그리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 글맵 10처럼 맨 앞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 지금 가려져서 맨 뒤로 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그리고 여기 그림. 요 그림 탭에 들어가서 어떤 걸로? 회색조로 바꾸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그림 탭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뭐로 바꿔야 된다? 회색조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정 눌러주면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럴 때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옮겨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안 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너무 올라갔네. 그죠? 이렇게 좀 더 내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 안 한 거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하이퍼링크를 지금 안 했어요. 이쪽에. 요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있어야지만 작업이 가능함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체크 표시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저장을 좀 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왜? 컴퓨터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장을 좀 눌러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사각형을 먼저 만들고 원을 만들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죠? 직사각형 그리기. 네, 더블 클릭해서 요 기본에서 크기는 얼마다? 10에 15다. 크기 고정 해주시면 되고 선은 지금 뭐예요? 직각이었어요. 그죠? 색깔은 그냥 이 색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 위치를 잘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 위치 보면은 이쪽에 들어가 있어. 그죠?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얘도 넣고 좀 할게요.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을 눌러서 옆에다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 기본에서 사이즈가 얼마다? 88 정원이에요. 크기 고정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원은 면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그냥 쓸 거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색깔, 요 사각형이 반드시 여기 면색이 뭐예요? 요 직사각형이 면색이 흰색이네요. 그죠? 요 흰색을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에 요 면색을 무슨 색깔로요?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타원을 요 타원 있죠? 요 타원을 요쪽에다 옮겨놔 주시고요.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글씨를 써야 되는 거는 직사각형에 넣어주는 거예요? 원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 보면은 요 직사각형에 지금 보면은 궁서 가운데 정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자 같은 경우는 글씨가 쓸 수 있게끔 커서가 깜빡거리는데 얘는 지금 깜빡거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 글씨를 넣기 위해서는 요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보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말 있죠? 얘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서 20, 궁서 2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지금 쓰지 마시고 얘네들을 이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눌러주고 요 원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고 클릭하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수직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는데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확보를 하시고요. 다시 이거를 중간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요 공간이 어느 정도 벌어져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직사각형은 다 흰색이니까 놔두시면 되지만 얘네들은 색깔이 서로 같으면 안 되거든요. 원은 하나 더블 클릭해서 요 부분의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고 더블 클릭해서 또 이 부분의 색깔을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방향키 내려서 2, 방향키 내려서 3.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풀리는 거는 틀리는 거는 요 동그라미에 있는 색상을 변경을 안 한다라는 거. 그죠?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 글상자를 지금 넣어야 되는데 요 글상자는 크기는 없어요. 그 상자 테두리에 대한 것만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글상자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요 1번이라고 나와 있는 도형에서 좀 떨어졌죠. 이 정도 좀 떨어져 있고 쭉 옆으로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위치를 잘 보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약간 옆으로 좀 크기를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격자점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기본에 들어가면 사이즈는 없으니까 필요 없고 선은 여기 종류가 지금 뭐예요? 요 파선이에요. 요걸 바꿔주셔야 되고 요 채우기에서 면색이 없어요. 색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글꼴이 무슨 글꼴이에요? 굴림으로 해주라 그랬어요. 글꼴을 굴림으로. 크기는 얼마다? 18이다. 그리고 무슨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변경해 주신 다음에 완성이 되면 요 격자점이 나와 있는 곳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놔 주시고 여기다 내용을 써주세요. 그죠? 실무 경험으로 인한 취업률 향상, 그 다음에 특정 직업에 대한 전문 기술 습득.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습득.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 이렇게 적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저장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 안 된 거는 하이퍼링크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 요거에 대한 하이퍼링크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 여기 도형에서 우리가 하나 안 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하이퍼링크 안 했어요. 그죠? 그 기억을 좀 해놔 주시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장 버튼은 2번, 3번 눌러 주셔도 되니까 한번 눌렀어도 또 눌러 주셔도 됩니다. 그럼 덮어서 저장, 맨 나중에 버튼 눌러 주는 게 최종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클릭을 하고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이제 해주셔야 되겠죠.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20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타자가 너무 느리신 분들은 이런데 제목은 써주시고 요 본문을 빼고 요 밑에 있는 여기 산하일체형 나와 있는 여기 문단 번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표 작업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을 쓰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용을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한자 나오죠. 요 발굴이라는 한자. 요거 어떻게 바꾸냐? 이미 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발굴이라는 걸 쓰시고 나서 요 끝에다 커서 놓으시고 무슨 키 눌러주시면 돼요?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약에 혹시 노트북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요 한자 키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요 한자 키 대신 F9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F9를 눌러줘도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 있는 거 요 입력 형식을 한글이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요 형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할 때 한자까지 다 입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 있죠? 요거는 키보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요런 건 우리가 뭐다? 특수 문자라고 했습니다. 특수 문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컨트롤 키하고 F10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뚜번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축키 하나만 기억하면 요 문자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주면 된다? F10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어디에서? 여기 한글 문자표에 의해서 여기를 눌러주시고 요 정각기호로 가주시면 돼요. 요 정각기호. 그러면 이곳에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시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실 때 제목을 적어주시고 여기 빈줄 들어가야 되죠. 빈줄 들어가야 되고 내용을 쭉 쓰신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적으실 때는 여기 띄어쓰기 몇 번 해야 된다? 2번 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빈줄이 또 들어가죠. 요 본문하고 요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이곳에 두 번째 빈줄. 그 다음에 또 어디여고 여기 문단 번호하고 표가 들어가는 요 제목에서 또 빈줄이 또 삽입이 돼야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표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용을 먼저 다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빈줄 들어간 거 보이시고 여기 띄어쓰기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단은 쭉 이어지다가 문단에 바뀌는 곳에서 엔터 한번 누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빈줄이 하나 들어갔고 또 이쪽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표는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여러분들 이 표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 입력하면서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를 안 했냐면 이쪽에 보면 각주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요 각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고교 학점제 뒤에 있는 요 각주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입력할 때부터 요 각주를 해주시면 돼요. 고교 학점제 뒤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입력에 가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여기에 1하고 반가루가 생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번호 모양이 1 반가루가 아니라 원문자 안에 있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원문자 안에 있는 이 기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호 모양을 꼭 여기에서 이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 각주 구분서 5cm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5cm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구분선이 5cm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억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제목 뒤에다가 엔터를 눌러주시고 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죠? 입력의 표에 가서 칸은 몇 칸이다? 네 칸으로 해주시면 되고 줄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5줄이에요. 그래서 요 줄수는 5줄이다.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죠. 둘, 넷, 6줄이네요. 6줄.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메뉴에 하나, 둘, 셋, 넷, 5,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6줄이죠. 그래서 줄은 6줄, 칸은 4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F5를 몇 번? 3번을 눌러줘서 1쪽에 만들어 놓은 표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아래로 몇 번이요? 2번을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표에 관련된 여기에 이렇게 조건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표 전체 글꼴은 뭐로 바꿔주라고 나왔어요?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주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테두리가 여러분들 좀 달라요. 왼쪽과 오른쪽이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예요? L이었죠.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L이다. 그래서 L을 눌러서 여러분의 테두리의 종류를 여기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위하고 아래쪽에 이중실선이에요. L을 다시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위하고 아래를 이렇게 이중실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아래쪽도 이중실선으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L을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어느 쪽?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줄은 우리가 이제 실제 프린터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보일 건데요. 이 부분은 셀 배경색을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 배경색 바꿀 때도 뭐를 눌러준다? C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라데이션 시작색은 하얀색 끝색은 뭐예요? 요 노랑이에요. 끝색은 뭐다? 노랑이다. 그리고 여기 유형을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가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 유형은 뭐다? 요 가로다.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요거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M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범위 지정하고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쪽이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경계선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좁으면 조금 어떻게 해도 양옆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했을 때 한 줄로 나와야 되는 게 두 줄로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열너비를 좀 조절을 하셔서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맞춰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것도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한번 눌러 주시고 우리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도제학교 운영 협의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장 버튼을 좀 눌러 놓고요.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수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제목부터 요 제목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고 궁서의 18로 바꾸라 그랬어요. 맨 위에 가서 궁서의 18 여기 18로 변경을 해놔 주시고 진하게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요 진하게 그리고 어느 정렬?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다? 여기 덧말이에요. 그래서 덧말을 먼저 이 덧말을 넣을 때는 이 본말을 꼭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입력에 있는 요 끝에 들어가서 요 부분을 눌러서 어떤 거 여기에 보면은 덧말 넣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덧말에다가 이론과 실습 병행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들어가는 거고 넣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덧말을 넣고 나서는 여기 빈줄이 이렇게 있는지 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책갈피를 해줘야 돼요. 이 책갈피를 할 때는 커서가 여기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이 입력에 가면 여기 책갈피가 보이시죠? 눌러주신 다음에 책갈피 이름을 도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갈피를 하고 나면 반드시 어디에 가서 여기 표에 여기 있는 여기 도형 있죠? 이 도형에 가서 우리가 아까 안 했던 누구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죠. 하이퍼링크를 기업가 근로자 함께가 웃는 도제학교 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서 요 하이퍼링크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요 한글 문서에서 여기 도제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한글 문서에서 여기는 요 도제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넣기를 눌러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넣기를 눌러주시고 다른 데 클릭했다가 여기에 갈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나와요. 그럴 때 클릭하면 이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안 하시면 안 되니까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제목을 수정을 하면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제목이 다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머릿말하고 밑에는 쪽번호를 할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냥 제목할 때 한 세트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쪽에 가서 여기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서 머릿말이죠. 만들기 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그대로 학교와 기업의 협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렬은 어디다? 오른쪽 정렬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굴림의 10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요 닫기가 안 보일 때는 여러분들 여기는 머리말 꼬리말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닫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쪽번호가 나와요. 여기 아래쪽에 쪽번호 매기기 나오죠? 더 쪽에 가서 요 쪽번호 매기기 어느 쪽? 요쪽이에요. 요 끝에 여기 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호 모양은 원문자예요. 여기 원문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당연히 1번 여기 3번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번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요 3번으로 시작을 눌러서 요쪽 번호가 1번이 아닌 몇 번으로? 4번으로.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4로 바뀝니다. 확인을 꼭 한번 해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는 딱 두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요 문단 첫글자 장식하고 요 그림. 우리가 여기 각준을 미리 넣기 때문에 요 문단 첫글자 장식을 하실 때는 커서를 요 다자 앞에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범위 지정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요 서식에 여기 가면은 요 문단 첫글자 장식 요 그림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얘를 눌러주셔서 두 줄. 그리고 글꼴이 뭐예요? 도듬이에요. 도듬. 여기 보면 면색 뭐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노랑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글꼴, 여기 면색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림은 어떤 거냐면 그림 4번이에요.
그림 넣을 때는 커서를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본문 있는 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입력에 가서 그림. 그러면 이 문서 ITQ 픽처예요. 그죠? 그림이 들어가 있는 위치는 시험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문서 ITQ 픽처예요. 그림 몇 번? 여기 4번이에요. 얘를 눌러주시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문서에 포함하라고 나와 있죠? 이런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대강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그림, 요 그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르라고 했어요. 여기 자르기 있죠? 요 자르기 눌러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나왔을 때 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조금 잘라주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하얀 여백이 많이 안 보이게.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비나면을 클릭하세요. 여기 옆에 조금만 더 자를게요. 이렇게 해놔주시고 사이즈를 안 바꿨잖아요. 여기 크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 크기가 얼마냐면 40에 40이에요. 40에 40에 크기 고정.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깥 여백을 2m로 하라고 한 거 있죠? 여기 여백 여기 들어가서 바깥 여백의 왼쪽을 2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이 요 글자 끝에 이렇게 가게끔 옮겨주시면 돼요. 얘네들을 딱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은 오타가 없고 띄어쓰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 띄어쓰기를 잘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 딱 맞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과, 화, 그 다음에 해, 개, 애, 투, 교. 여기 교까지 나와 있고 밑에도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련기 고로 되어 있죠? 그러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춰주시고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요 그림을 클릭하고 방향키로 왔다 갔다 조절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글자 모양에서 바꿔야 되는 요 문단 모형의 제목, 표의 제목, 표 아래에 있는 제목 부분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글꼴이 도둠의 18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특수 문자도 변경하신다 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도둠의 18로 바꿔주세요. 먼저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준다? 도둠의 18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3부터 쭉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글자색은 하얀색, 글자색은 요 하얀색, 음영색은 뭐예요? 여기 빨강이에요. 빨강. 그죠? 이렇게 빨강 바꿔주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표 위에 있는 요 제목, 요 표 위에 있는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다 범위 지정해서 일단은 뭐부터? 도둠의 18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도둠의 18로 먼저 일단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밑줄이 다 들어가는데 특수문자는 밑줄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 보이시죠? 요 부분만 이런 밑줄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요 지역별 그 다음에 요 현황이니까 따로따로 하셔야 돼. 한 번에 안 돼요. 따로 이렇게 범위 지정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디요? 글자 모양입니다. 여기 들어가 주셔서 요 확장 탭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 보이시죠? 여기 체크 모양 설정 눌러주시고 현황도 똑같이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 기타 강조점을 뭐로 바꿔준다? 여기 체크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도 글씨, 글꼴하고 글자 크기가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표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도 지금 범위 지정해서 궁서 24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궁서에 24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진하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 그죠? 이렇게 했고 하나 안 한 부분이 뭐예요? 요 장평이 얼마로 해야 된다? 95%다. 이 부분도 어디에 들어가면 있어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글자 모양에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들어가서 여기 장평 있죠? 95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부분이 있죠, 아직.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부분을 해야 된다? 여기 문단 번호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의 문단 번호는 지금 문단 번호 1수준, 2수준이 있고 줄 간격이 있어요. 이 부분을 쭉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줄 간격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줄 간격 이 부분을 눌러서 얼마로 한다? 180으로 하신다. 먼저 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180으로 바꿔놓고
문단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단 번호를 넣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 뜨죠? 여기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데 지금 번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점하고 원문자예요. 그럼 가짜하고 원문자가 있는 게 없어. 그럼 이 첫 번째 거 눌러주세요. 없을 때는 똑같은 1수준과 2수준 모양이 있다 그러면 같은 모양이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지만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그러면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서 여기 있는 사용자 정의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눌러주셔서 1수준 있죠. 1수준은 번호 모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예요. 가나다. 가. 요 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수준에 있는 여기 요 부분이 위치란 말이에요. 요거 위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위치를 얼마로? 20의 오른쪽 정렬이죠. 20의 정렬이 뭐다? 오른쪽. 요 바뀐 게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이수준 눌러서 이수준은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가예요. 가나다. 요 가죠? 그리고 위치가 여기 30의 오른쪽이니까 30의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원문자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냐? 여기 가 뒤에 점이 없어요. 문제에서도 봐도 여기 가 뒤에 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 부분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빼는 거는 요 번호 서식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꺽쇠 이 다음에 점이 있죠? 그 커서를 뒤에다 빼고 점을 지어주시면 여기 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죠? 요렇게 해주셔야 돼. 원문자 있는데 뒤에 점까지 넣어주시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일단은 가나다라 마바에서 1수준으로 나오고요.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 메뉴 어디? 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요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죠. 그럼 알아서 여기가 나로 바뀌었고 또 밑에 있는 거 눌러서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 그 다음에 원문자 안에 있는 가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뭐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형 문제를 완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는 기능적인 거를 내가 잘 메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 해주셔야 된다? 시간 체크해 봐야 된다. 1시간 안에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빼고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에 맞춰서 순서를 좀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연습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답안 전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또 채널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김쌤이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